년간 Group Safety Representative, 즉 Group Safety Rep이라고 해서 안전 담당도 맡았습니다. 그 맡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자,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떠올려봐라 라고 한다면 사실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조바심만 우리가 잘 컨트롤만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막을 수가 있어요. 좀 의외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원을 갓 입학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내가 석사과정이다. 석사과정인데 보통 남들은 2년 만에 졸업하는데 교수님이 저보고 3년에 졸업하라고 했다. 혹은 한 학기 더 늦게 졸업하라고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한 학기 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초상이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지금 내가 거의 말학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안 나와. 내가 봐도 이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창피하게 졸업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조바심. 결과를 잘 내야 되겠다. 자, 교수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테뉴어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학과에서 당신은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1년 뒤에 테뉴어를 좀 받으시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조바심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기면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무리수를 두어요. 무리수를 둡니다. 그 무리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질문이 아니라도 작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추석 때 꽉꽉 막혀요. 국도로 할까 고속도로로 할까 고민을 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국도로 가야 되나? 고속도로로 가야 되나? 근데 내가 딱 간 길이 꽉 막히고 국도는 뚫려요. 그러면 신경질 나죠. 조바심 나고. 예. 그런 경우에 사고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 그리고 내가 시간에 늦었어요. 지각을 하게 생겼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조바심이 생기고 빨간불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죠. 그래서 이 조바심, 영어로는 impatience라고 하는데 이 조바심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바심 없애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행한 사실은 조바심은 저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에요. 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회피하고 있느냐. 난 졸업 늦게 해도 상관없어.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하고 회피하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인지한 사람은 내가 이 조바심이 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동을 좀 더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여담이긴 하지만 그럼 이 조바심을 조금이라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석사를 3년 동안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1년 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걸 견딜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보다 테뉴어를 1년 늦게 받았을 때 그 기간을 나는 견딜 수 있겠는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기다려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까짓 것 좀 늦게 하더라도 내가 요런 식으로 해서 실력만 키우면 되지 라는 결론에 다다르면 실제로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생각했던 그러한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때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제가 또 대학원 때 제가 94년부터 2000년까지 이 건물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석박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 이전에 3년도에는 학부연구생으로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위계 질서가 워낙 강해가지고 선배가 장비를 쓰면 후배는
선배가 쓰지 않은 시간에 썼어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는 롤을, 퍼니스를 주말에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개별 연구 논문을 다 써야 되는데 주말에만 하면 남들보다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쓴 게 선배들이 안 나오는 새벽 시간에 와서 롤을 쓰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쓰면 누가 뭐라 할까? 어떻게 꺼낼 거야?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배들하고 갈등이 생긴 적이 있어요. 얘는 남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조바심에 의해서 무리수를 쓰면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거였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되게 억울했었어요. 아니, 남들이 안 쓰는 시간에 내가 일찍 와가지고 정당하게 쓴 건데 왜 그런 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죠? 근데 멀리 못 본 거죠. 남을 배려도 못 했던 거고. 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조바심을 정확하게 보고 그 조바심이 당신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안전사고 한번 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실험을 못해요. 겁나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단 본인의 조바심이 뭔지, 임페이션스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모르겠으면 전화 주한영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고 본인 지도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해서 달래가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자, 두 번째, 스트레스 및 우울감입니다. 이거 사실 여기 있는 장표들은요 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예. 저희 학생들, 저희 실험실 학생들은 제가 이제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웃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저의 어두운 면을 많이 못 본 측면이 많아요. 예. 누구나 다 어두운 측면이 있죠. 다 숨기고 싶어 하죠. 본인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림자가 짙은 사람인데 그런 그림자와 싸우면서 우울했던 적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고 또 사실은 이제 대학원 말년차 때는 여기를 관두고 싶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사실 제가 박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으셨어요. 당신도 이제 박사를 받고 싶으셨는데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망을 자식한테 투영하면서 너라도 일단 박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안경을 벗어내리시면서 그래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라. 네 인생의 박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운 좋게 박사를 잘 받고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정우철 교수님 네이처 자매지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동료, 내 친구들은 다 네이처 자매지 쓴다는데 난 뭐지? 박탈감이 옵니다. 그죠? 혹은 지도 교수님은 되게 논문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써지지? 난 뭐지? 또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네가 쓰는 논문은 재료과 논문이 아니다. 물리학 논문이지. 여기서 너 물리학 논문 쓰려면 물리과 가서 학위 받아라. 그럼 어때요? 상심이 크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비만 고치다가 세월 다 가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장비 파이프라인 고치고 새는 거 막고 온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기름 베스를 갖고 막 실험하다가 갑자기 불 나가지고 불 태우고 사실은 불 난 적 있었죠. 그 건물에서. 사실 저는 그 상황에서 소화기를 써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때 졸업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졸업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어때요? 저희 때는 제가 이제 1994년부터 2000년 다닐 때는
한 달에 얼마를 받았냐면 석사 때는 20만 원, 박사 때는 35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때 당시 짜장면은 2,000원이었고 요즘은 5,300원이라고 하니까 한 지금 시가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월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지금 스타이펜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금방 쓰죠, 뭐. 그죠? 야! 나가서 내가 쏠게! 하면 마이너스죠, 뭐. 그죠? 그러면 돈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제가 지금 돈이 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듣는 거죠. 내가 ATM이냐? 너는 왜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전화하냐? 그러면 또 의가 상한 거죠. 아, 부모님은 나의 어려운 사정도 모르시고 지금 학교에서 충분히 주지도 않고 국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실험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막 염산을 갖고 애칭하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 마음이 딴 데로 막 가고 있어. 붙는지도 모르죠, 뭐. 튀는지도 모르고. 위험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하는 연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연구 네이처에 나왔는데 삼성전자 싫어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팹에는 탄소를 싫어해. 탄소는 임퓨리티야. 근데 내가 하는 건 다 탄소 연구야. 그럼 어때요? 또 괴리감이 생기죠. 아, 나는 진짜 세계적인 석학과 연구를 동등하게 했는데 막상 취업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너무 힘들어. 그 어떤 질문이 들어요? 내가 하는 연구는 내게 쓸모 있을까? What's in it for me? 영어로 말하면. What's in it for me? 자,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AFM 연구에서 뭐 하지? 제 때는요, AFM이 우리나라에 몇 대 없었어요. 그 AFM이 뭐 하는 거야?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그 AFM 때문에 알곤 연구소에 테뉴어를 받고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2007년에. 왜? 하는 사람이 없어. AFM 뽑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다 이렇게 뿌렸는데 없어. 그래서 저를 뽑은 겁니다. 자, 미국은요. 동일한 권리로, 그러니까 equal opportunity로 사람을 뽑긴 하지만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같은 스텝 사이언티스트를 뽑을 때 미국 사람을 뽑을 거냐, 외국 사람을 뽑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능력이면 미국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을 뽑으려면 영주권 줘야죠. 오는 차비 다 대줘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불 이상의 경비를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만 불 이상의 경비를 더 주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것만 하나 알아세요. 카이스트의 학위는 슈퍼파워다. 예, 카이스트의 학위가 왜 슈퍼파워냐면 이 학위를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나라의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금 낸 적도 없는데 미국에 예를 들어. 그런데 미국 사람이 낸 세금으로 연구비를 받아다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 하나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바심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랑 우울감은 안 없어져.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인지하면 좋겠어요. 아, 나한테는 이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다. 그럼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다리 걸지 않게. 나로 하여금 블라인드하게 만들지 않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는 연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연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인기 있는 이유예요. 관두는. 관두는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나는 연구 안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이유 1번은 뭔지 아세요? 우린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맞았잖아요. 그죠? 그 상대의 다른 성격에 끌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헤어지는 이유가 돼? 그리고 여기 왔으면 올 때는 내가 한번 연구를 하겠다고 면접 때 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진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연구가 안 맞아? 해보지도 않고. 연구는 한 100년을 해도 잘 모르는데 연구가 뭔지. 그러니까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면. 그 이면의 마음에는 힘들다가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나 힘든 걸 좀 누가 좀 알아줘라, 제발. 나 너무 힘들다. 그걸 본인이 먼저 알아줘야 돼요. 아, 내가 힘들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주지? 이걸 어떻게 풀고 내가 이 여정을, 이 연구라는 여정을 갈 수 있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아, 귀찮아. 아, 이 닦는 것도 귀찮아. 세수하는 거 귀찮아. 샤워 귀찮아. 청소하는 거 귀찮아. 어떻게? 이 모습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원래 보고서에서 이걸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 방도 이랬어요. 저희 기숙사 방.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 방에 들어온 애들이, 야, 너는 왜 발 디딜 틈이 없냐, 방에. 예? 그냥 책, 먼지, 뭐,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 내가 지금 사실 너무 힘들고, 실험할 것도 너무 많고, 지금 졸업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책상 정리까지 할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연구가 1순위, 안전 및 건강은 2순위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바뀌었어요. 그 결혼하고 나서 연구원 생활하고 미국 생활하면서 그걸 좀 바꿨습니다, 순위를. 무조건 청소가 먼저다.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좀 늦더라도 그 다음에 일을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험실이 너무 깨끗하면 실험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 깨끗한 실험실 봤지? 그거 신임 교수님 실험실 뿐이야. 그죠? 그거 안 한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가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갔는데 주방장이 더러워. 근데 맛은 되게 있어, 음식이. 드시겠어요? 예? 막 벌레가 나와. 바퀴벌레.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런데 음식을 서빙해요. 어때요? 우리 조교. 안 먹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지식 생산 활동은 결국 이 실험실에서 탄생하는 건데, 그 탄생한 지식 산물이 더러운 데서 나오거나 하면 사실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실험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일단 귀찮다 하는 마음이랑 냉소주의, 안전하면 언제 실험해? 그거 뭐 안전만 챙기다가 실험 하나도 못 하겠네. 이건 사실 미국에서 제 동료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가가. 예. 뭐 사고 안 날려면 놀면 되지라고 이제 비웃는 거죠. sarcastic comment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을 너무 관리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징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지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지적하는 지적질이 권력이 되죠. 그러면 상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거에 적당한 밸런스를 찾는 게 사실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적은 해야 되겠는데 지적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지적받는 사람과 지적하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갑을 관계예요. 항상 지적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실 서빙하려고 의뢰 입장에서 안전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갑자기 갑이 되니까 상대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정돈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네, 그걸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사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저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18분 남았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라는 건 분명히 배웠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수학과 영어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였어요. 10년 이상.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웬만한 건 다 외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중학생 과외 한다 그러면 어때요? 문제집 딱 보여주면 대략 다 풀 수 있죠? 왜 그렇죠? 워낙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많이 반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지? 라든가 이 지식을 내가 다 쓸 것도 아닌데 내 삶에 이걸 내가 왜 외우고 있어야 되지? 라고 질문한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뭐랑 직결됐냐면 나의 미래랑 직결됐거든요. 나의 포인트,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대학원 입학이라는 중요한 포인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장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눈을 번쩍 뜨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량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안전 지식은 사실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라 하면 싫어요. 왜 싫어요?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지루하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외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 또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달리 보일 거예요. 뭐 수학, 영어만큼 공부를 안 하더라도 운전면허 시험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세톤 아시죠? 아세톤.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은 네일 매니큐어 바르고 지울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아세톤은 무해하다. 사실 저희 선배들은 뭐라 했냐면 야, 아세톤은 뭘 장갑을 끼면서 실험해. 그건 손으로 세수하는 거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불감증이 있어서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 표시. 이 표시 읽을 줄 아세요? 느낌표? 자, 느낌표 표시는 교통 표지판 표시랑 비슷해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할 수 있고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유해하냐? 좀 들여다보면 신장, 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론 이제 동물 실험만 한 거예요. 그리고 출산에 결함을 줄 수 있다. 애기한테 결함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아세톤이. 아셨나요? 대부분 몰라요. 모르니까 어때요? 겁이 없어져. 아세톤을 그냥 막 부어. 콸콸콸콸. 튀었네? 에이, 괜찮아. 그죠?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성면. 이게 성면이죠, 여기. 성면 천장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대학원 때는 다 성면 천장이었어요. 성면이 뛰어나죠? 단열, 내화학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면 가루가 이 폐에 들어가면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런 거. 악성 중피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영어로는 메소실리오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그 비성면 공사하는데 돈 들죠? 근데 저희 안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면을 비성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예전엔 저희는 성면 판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기름이 쫙쫙 빠지고 맛있다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웃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내 건강을 죽이는 일인데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가 사실 지식도 할 PPT 100장도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되고요. 포인터를 해줄게요. safety.ac.kr로 가셔서 온라인 수업을 일단 들으세요. 온라인 수업을 듣고
들을 때 비디오만 켜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안전교육의 그 지식을 전달하면서 비디오가 뭐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나한테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중요한 지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습관. 습관이 왜 중요한가? 습관이 안전문화의 초석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줄게요. 자동차 사고가, 그죠? 만약 랜덤한 거다. 이건 나의 운전 실력과 습관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소송을 거셔야 돼요. 특히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더 크게 보험료를 내게 하는 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돼. 이건 차별이거든. 그렇죠? 그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다 아니에요. 내가 더 사고가 더 낼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옆에 와서 박았는데 왜 내가 더 내야 돼?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들이에요? 그 수백 년간 인간의 행동과 습관을 다 조사한 사람들이에요. 결론, 사고를 내는 애들이 또 사고를 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네한테 더 많이 내게 해야 된다. 그게 공평한 거다. 그게 공정한 거다. 그래서 보험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다른 거예요. 저희 신소리공학과에서 사고 난 일지를 한번 보세요. 랜덤한가요? 예? 퀘스천. 랜덤한가요? 아, 어느 랩은 시뮬레이션만 하니까 거기는 사고 안 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 랩에서 사고가 납니다. 네, 사고가 납니다. 왜? 아까 말했던 이유들 때문에. 조바심. 네? 잘못된 지식.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고를 부르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상하게 내가 있는 곳 혹은 내가 뭘 하면 자꾸 사고가 난다. 그러면 한번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턴의 법칙과도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 F는 ma.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는 가속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에 다른 가속도를 만드는. 브레이크가 급감하면 내가 하던 걸 멈추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가속도죠. 근데 그런 마이너스 가속도를 주려면 내 습관에 포스를 줘야 되는데 어떤 포스가 가장 효과적인지 아세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을 느끼면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습관이 나쁜 사람한테 계속 고통을 주는 게 과연 최고의 방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포스가 있습니다. 관용과 사랑이라는 포스가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라는 포스가 있습니다. 비전. 야, 우리는 안전한 학과에서 좀 살자.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독거노인 집에서 가스가 폭발했는데 옆집 할머니까지 유독가스로 죽었다. 그게 우리 아파트면 어떻게 돼요? 겁나서 살겠어요? 여기는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옆집 실험실에서 가스통 날라갔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나는 시뮬레이션 하니까? 그럼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공유해주고 좀 귀찮고 내가 손해보고 좀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라도 동참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음주 실험. 왜냐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한국에서 대학원 실험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음주로 뭐 건물에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FBI가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꿈도 못 꿔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 어느 정도로 관대하냐면
고등학교 자식 앞에서 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랑 소주 한잔 하자. 아이 금방 어른 될 건데 뭐 야 저기 슈퍼 가서 2병 사와. 이게 우리나라 음주 문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 술이 취했는데 내가 이제 실험이 잘 될 것 같아. 자 들어가서 CBD 한번 돌리자. 이야 잘 됐다. 야 봤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잘 못해도 술이 들어가면 이게 되는 거야. 우리 교수님도 아마 모실 거예요. 아셨어요? 들어본 적 없죠? 예. 네. 위험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피스에 맥주가 있어도 안 돼요. 아셨어요? 안 됩니다. 그건 밖에 나가서. 저 궁동 얼마나 아까워. 쪽문만 나가면 마실 때 많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했지만 저희 대학원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형들은, 옛날 선배들은, 누나들은 술 마시고도 별로 기록 보니까 사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그때 왜 사고가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 것 같아요? 사고를 덮어서 없었어요. 사고를 덮으면 사고가 없어요. 언제까지? 큰 사고 터질 때까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뿐만 아니라 실험도 절대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 같이 술 먹고 그렇게 하는 문화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 나만 이상한 사람 돼. 실험실에서 포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게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브로큰 윈도우입니다. 브로큰 윈도우.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이랑 범죄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심리학 조금 공부해보면 알죠? 뉴욕에 깨진 유리창이 많았을 때 범죄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시장이 했던 일이 그 깨진 유리창을 다 고쳤어. 아니 내가 실험실에서 좀 선을 돈독한 우애를 위해서 포크하는 게 무슨 안전이랑 관계있습니까? 라든가 내가 좀 술 한잔 하기로서는 뭐가 이렇게 문제입니까? 하는 게 왜 안전이랑 관련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선을 넘는 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한쪽에서 규칙을 자꾸 어기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 또 규칙을 어기게 되거든요. 근데 규칙을 어기게 되면 확률상으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아까 조바심 얘기도 했지만 안전을 내 머릿속에 1순위로 두는 겁니다. 안전을 내 머릿속에 1순위. 자, 우선순위 1등의 특권이 뭐예요? 우리 조교. 내가 만약 정희창 우리 조교의 1순위다. 그러면 내가 이창희한테 야, 너 오늘 나랑 밥 먹을래? 시간 있어?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시간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절대 안 바빠. 여러분들 효자 효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엄마가 딱 전화하는데 엄마 나 바빠 하면 불효자는 웁니다. 엄마가 전화했을 때 나 한가해 엄마. 무슨 일이야? 효자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안전 1순위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안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저 시간 많습니다. 제가 안전하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 1순위예요. 어때? 마음에 와요? 내 마음의 1순위. 절대 안 바빠. 다 제껴. 스케줄? 있던 것도 없애. 야 취소됐어. 야야야 됐어.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전을 VIP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안전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나가세요. 나 강의해야 되는데 잘못된 알람이 울렸네. 야 괜찮아 앉아. 야 저거 아니야. 자 하던 거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이 2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불이 나면 무조건 119로 가는데 왜냐하면 불이 나면 유독가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5분 내에. 그러니까 빨리 뉴스에도 나왔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리고 평소에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로 뭐가 튀었을 때 바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발. 잘 모르겠으면 이 씨앗 어디다 버려야 되지? 에이, 귀찮다. 에이, 이거 그냥 하수도 저기 하고 저기 물 좀 많이 하면 되지 뭐. 네? 그런 실수를 미국 사람들도 해가지고 지금 알곤연구소 뒤집어졌죠.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배수구에서. 그래서 셧다운 됐죠. 한 건물이. 그래서 사실은 소장도 그 책임을 물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네. 여기 보면 우리 주한용 선생님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희 학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정말 우리한테는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주한용 선생님. 내선 3309 그 이메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단톡방 있습니다. 카이스트 MSC. 여기 코로나 관련한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어떤 사고가 많이 나냐면요. 이 사고가 많이 나요. 폐기물 처리.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한테 나쁜 습관이 있어. 폐기물통을 잘 신경을 안 써요. 아무데나 놔요. 버리는 걸 그냥 대충 해요. 처리를 대충 해요. 이 습관은 꼭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딱 1분 남았네. 그죠? 4시 39분. 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신호등을 좀 머리에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마음, 지식, 습관인데, 마음에서는 조바심. 조바심을 인지하세요. 없앨 수 없어요. 인지하세요. 그리고 실험을 여유있게 하십시오. 까짓 건 뭐, 한 학기 더 늦게 하지 뭐. 이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그 정도 여유를 가지면 절대 늦는 일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안전교육에 나와 있는 모듈을 최대한 수학 공부하듯이 하세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듯이.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마음을 무장한 상태에서 안전규칙 잘 지켜주시고 혹시 실수로 사고 나면 119에 바로 불러주시고 절대 졸립거나 음주한 상태에선 실험하지 마세요. 운전과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 졸음 쉼터 있죠? 졸리면 실험하면 안 돼. 네. 이상 안전 관련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세미나 해주신 송승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질문 있는 학생들 있나요? 성면 교체의 경우 안전팀에 문의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성명교체는 안전팀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서부터 지식, 습관에까지 다양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선번호 7942로 연락하시면 학교 안에서 진리 상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두 번째 학과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봉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